맞춤법 채기루. 내가를 니가로 부르지 않고 내가로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해. 나와 구별되지 않으려는 너에게 춤을 청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손을 맞잡는다면 수줍겠지요. 마주보고 선 발을 밟을까 두렵겠지만 우리를 발음으로 판명하지 않아도 각자를 모양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서로를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한 발 한 발 신중히 걸음을 멈춰요. 심장은 박자를 타고 땀방울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몸이 마음에 섞여 방금 나라고 하지 않았어? 너라고 하지 않았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울 앞에 연습생처럼 두려움 없이 내가 행간을 크게 내디뎌 뛰어오르려 할 때 너를 주어로 부르는 일은 사투리 같은 이유와 몸짓이지만 긍정에 대한 서투름을 서두르지 않도록 내가 사랑해도 좋겠습니까? 물으면 한참을 머물다 얼굴을 들며 네 라고 문장을 고쳐주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침묵이라도 괜찮은가요?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하나로 나뉘지 않는 둘처럼 몰라도 상관없지만 틀리기 쉬운 춤을 익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운살롱 진행을 맡은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청운동 문학산책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종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입니다. 시인과 함께하는 시살롱 프로그램 청운살롱 9월의 시인, 지난번 이원하 시인 이어서 채기루 시인과 함께합니다. 본인 소개를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채기루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그 소개를 준비해오라고 했는데 한 게 없어요. 이 정도고 저는 그냥 직장 생활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직장 생활 다니고 계시는 채기루 시인님이십니다. 제가 짧게 양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채기루 시인께서는 1982년 출생하셨고요. 2014년 실천문학 신인상에 난성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첫 시집 매듭법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제가 채기루 시인님을 지면으로만 뵙곤 해서 저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채기루 시인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 관객분들 모셨고요. 그리고 줌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중간중간 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셔도 채기루 시인께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들이라 지금 어색하네요. 네,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낭독회가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처음이고요. 이런 자리도 사실은 처음이고요. 첫 낭독회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되셨는데 좀 감회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엄청 좋네요. 저는 서울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 이제 올라오면은 잠깐만 있다 가는데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서울에 이런 시골 같은 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진짜 처음 알았고요.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만 나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여기 옆에 창문이 열려 있고 되게 고요하고 나무가 보이는 한옥 건물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양력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2014년 등단 이후에 7년 정도 만에 47편 정도 시를 엮어서 첫 시집을 네, 내셨어요. 네.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어떻게 책이루 시인께서는 시를 쓰게 되셨고, 네, 또 첫 시집을 내고 나서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뭐 이런 질문들을 네. 드리고 싶네요. 이제 처음 시를 쓰게 된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는 잘 없는데, 이제 저는 사실 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중학교 때 국어책에서 본 시들을 보고 사실은 좋아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뭐 책을 강요받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시를 보고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백석이나 윤동주 이런 시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모의고사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백석의 여승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죠. 그때 그 어떤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나고요. 그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제 돈으로 시집을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석 책을 처음 샀었죠. 그리고 메세소리를 봤습니다. 메세소리 아시나요? 뭐 이렇게 뭐 고드름 뭐 명태를 말리는데 뭐 고드름이 이렇게 있고 뭐 나도 그 명태다 뭐 내 가슴 속에 고드름이 있다 뭐 그런 거. 그걸 처음 봤는데 이제 그 시에는 메세소리가 안 들리는데 명태랑 고드름이랑 이제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저 메세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느낌을 받고 이런 게 신가 그렇게 되게 특이했던 새로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김수영의 시집 이런 거, 신경님의 새로 나온 시집들 그때 처음 사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했고 그게 이제 시에 관심을 가진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그 작은 모임에 지금의 이제 싸이월드 같은 거에 되게 구식에 이제 천리안이나 이제 하이텔 이런 걸로 이제 하는 자기 개인 게시판 같은 걸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작은 글을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되게 막 놀렸었어요. 제 쓴 글 가지고 와 네가 시인이냐 뭐 이런데 이런 글을 쓰고 그러냐 술자리에서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 나보고 이제 장난으로 너 뭐 시인인데 글을 이렇게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시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천리 그렇게 그런 데서 네. 시를 써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가 이제 뭐 이제 그냥 상념 같은 것들 네 그런 거 쓰고 지금의 이제 블로그 같은 건데 더 이제 네네. 그때는 되게 더 단순했던 그런 게시판인데 사람들끼리 그렇게 놀리고 하는 와중에 그런 글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게 첫 계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백석이라는 시인이 많은 시인분들한테 되게 영향을 준 시인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백석을 보고 시를 썼다라고 하는 시인분들 뵈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책이루 시인님께서는 몇 세 정도 되셨을까요? 백석이 여승을 본 게 고등학교 때겠죠. 고등학교 때. 18, 17 뭐 이렇게일 거예요. 문학 청년이셨던 것 같네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네. 책을 보진 않았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13년도에 등단을 하시고 시집까지 한 7년 정도가 걸리신 거잖아요. 네. 그 시간을 통과하시고 시집을 이제 내셨는데 지금 백석 같은 시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시를 내고 나서 이제 시집을 직접 이제 물리적으로 보고 나니까 되게 많은 시간이 사실 들었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얇으니 한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되게 허전하기도 하고 얘기하면 되게 허무합니다. 네, 약간 허무하셨다는. 네. 아무래도 저도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독자분들은 아마 작가분들이 책을 내고 나면은 막 이렇게 어디 매체 같은 데도 인터뷰도 하고 해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보통 작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도 살짝 그랬던 것 같고 다들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약간 네, 그 책을 출간하고 나면 찾아오는 그런 슬픔 같은 게 조금 있는 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 이별의 느낌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제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사적인 또 질문이긴 한데 이 시집을 처음 매듭법 시집을 처음 보고 나서는 이 회색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이거 혹시 책이루 시인님께서 고르신 색깔인가 좀 궁금했어요. 네. 사실은.
제가 고르진 않았고요. 사실 저는 사실은 그냥 그 무채색이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원하는 건 하얀색 그냥 검은색 글씨였는데 이제 저희 편집자랑 네. 편집자님께서 이제 골라주신 제 이제 시를 읽으시고 느낌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좋더라고요. 무채색이라고 하셔가지고 검은색과 하얀색의 중간에 있는 딱 그 색깔을 네, 고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하얀색이 계속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은 때가 묻기를 바랬거든요. 이제 그게 이 색깔이 될 건데 네.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또 회색이 또 때가 묻고 이렇게 손을 타면 멋있어지는 색깔인 네. 것 같기도 그리고 하네요. 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되게 잿빛의 우울한 색깔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글을 연필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필색을 글을 이라고 연필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얇은 2H 연한 그 색깔이 나오고 이건 이제 좀 진한 게 하면은 약간 갈색깔 띤 잿빛의 연필 색깔이어서 전 아주 따뜻한 느낌으로서 좋아했었어요. 네, 제 마음에 들었었어요. 연필로 쓰신다는 부분이 좀 되게 독특한데 모든 시를 다 연필로 쓰고 그렇죠. 연필로 쓰고 네. 연필로 씁니다. 예, 연필로 쓰고 써요. 그러면 컴퓨터로 옮기시는 네, 과정을 네. 주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타자가 치는 게 더 익숙해서 그런지 이 생각의 속도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 연필 쓰는 제 글씨를 못 쓰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연필 쓰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항상 질문 드렸던 게 그러면 생각이 중간에 날아가지 않냐 이 질문이 드리는데 연필로 쓰는 것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연필 그 자체가 물질적으로 무척 아름답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필로 충분히 잘 따라가는 것 같고 뭐 저도 예전에 컴퓨터를 썼었거든요. 저는 네. 원래 여기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등단을 하고 나서부터 연필로 쓰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집에 연필이 엄청 많더라고요. 되게 한번 깎아서 아까우니까 써보기 시작했는데 좋더라고요. 그 연필 자체에 주는 어떤 느낌들, 그런 막 뭉개지는 그런 느낌들, 그 가슴 저민 느낌 같은 것들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최기두 시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연필로 쓰는 감촉이나 그런 네. 감성이 조금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시집 표지는 물론 시인만의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인의 취향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실까 되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잠깐 자기소개할 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시인 최기류님과도 또 별개로 생활인 최기류에 대한 궁금함도 좀 생겼었거든요. 네. 회사를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느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제약회사 다녀요. 제약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시인과 제약회사라. 되게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항상 이렇게 양복을 딱 갖춰 입고 네네네. 막 이제 넥타이를 딱 항상 갖춰 입고 정돈된 느낌으로 이제 다니는데 물론 최기류 시인도 정돈된 느낌이시겠지만 오늘 딱 이렇게 보시면 네. 정말 연필로 시 쓰실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제약회사의 업종에 종사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공이 이제 자연대 쪽 계열이어가지고요. 자연계 쪽. 네, 사실은 전공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다 그 보니까 이렇게 업종에서 되고. 쭉 계셨던. 네네, 그러실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사담 나누다가 이제 제약회사에 계신다 그래서 제약회사도 이제 여러 분야니까 혹시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그거 잘 모르겠고요. 저도 영양제를 뭐 이게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것과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어가지고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한 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사실 영양제는 잘 모르고요. 약을 개발하시는 쪽인 건가요? 영구직에 있기는 해요. 네. 되게 새롭고 되게 세기로 시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시와 약과 함께 하시는 그러게요. 네.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회사 생활과 시를 쓰기 위한 생활의 격차가 조금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뭐 제가 그 제약회사의 생활을 좀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둘 다 어렵죠. 사실 그래도 어쨌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시는 어쨌거나 온전히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면 직장에서 해야 될 것들은 나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또
작용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시는 이제 대다수 분들이 그 뭐 평생 동안 시 한 편을 읽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가 굉장히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믿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시를 쓰게 됐겠죠. 네.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 시를 짓는 사람, 약을 짓는 사람,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컨셉을 지금 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시집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사전에 이제 시인께 육성으로 이제 본인의 시를 좀 낭독해 주십사 몇 편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저는 글을 쓰고 사실 낭독을 안 하거든요. 제 혼자 있을 때도.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잘 못하더라도 재밌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정말 하고 싶은 어둠이 그림자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게 정말 하고 싶은 어둠을 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어둠이 늦도록 노력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림자에 대해 깊게 오해한 것입니까? 어째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어둠은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 하고 싶었던 어둠은 사실 없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그림자로 덮어쓴다는 것이 허상에 대한 진지한 변명이나 화난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어둠은 이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할 때의 눈부심은 겁쟁이란 뜻입니까? 언제 눈을 떠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용서라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도피 일종이어서 기다림은 겨우 두려움의 온기로 남아있습니까? 이제 촛불을 끄고 어둠과 그림자가 하나일 때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이 폭탄과 테러가 누구입니까?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는 심지를 그슬린 검은 수컷들은 어디에 닿았습니까? 한 줄기 그림자의 연기 옆에서 이만 어둠을 줄여야 하는데. 나는 손에서 작은 새 한 마리를 키운다. 그리고 구멍 뚫린 가볍고 연약한 나무 한 그루를 지닌다. 입에서 손톱이 돋는 새를 위하여 나는 새의 입술을 부드럽게 갈아준다. 깃털들을 한 방향으로 빗어 넘기고 날개가 구겨지지 않도록 손바닥을 활짝 펴 바람과 손금을 가늠해 보기도 한다. 지문이 나무에게로 건너가 구멍이 입구를 스치는 가지에 머물 때 새는 어둠을 향해 조금 운다. 흔들리는 음계가 내부를 돌아 내짚어 나가면 몸함이 부풀 듯 텅 비고 무게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야윈 떨림에도 나무는 꽃잎을 잃고 낙엽을 지운다. 새의 부리가 자라고 깃털이 보풀지는 동안 나는 늙은 손과 갈라진 손톱들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다. 못 박힌 손끝으로 새를 쓰다듬으면 덧난 살이 만져지고 허공과 공명하지 않는 날갯짓에 어디로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이 마디들이 식어 조용히 잠드는 새의 조율되지 않는 꿈속에서 나무는 마른 인맥들을 떨구고 얕은 틈을 가리지 못한 채 내 곁에 누워 녹슬어간다. 새벽이 오면 새는 부르튼 입술에서 굳은 살을 떼어내고 혀와 부리를 고른다. 헝클어진 잔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도 메마른 울림이 긁혀 새는 자신 없이 지저귀거나 음정 틀린 노래를 부르며 구멍 앞에서 숨을 듯 망설인다. 찾아오는 이가 없어 둥지짓지 못하는 나무를 떠날 때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 안으로 지친 새가 맡겨오는 흐린 체온과 피로 손목을 끊고 하늘을 본다. 전선 위에 앉은 새의 이름을 알고 싶다. 날아가기 전에. 네, 최기도 시인님의 낭독 기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두 편의 시를 골라주신 이유를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왠지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외로울 것 같아서 골랐고요. 네, 그렇습니다.